음, 일단 23명 거의 대부분 다 온 것 같아. 어, 선생님이 이번 수업 시작을 할게.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 요거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래서 뭐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건 우리 통합과학 때부터 조금씩 연습해오던 거라서 그렇게 막 어렵고 부담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일단 잠깐 복습을 해보면 화학 반응식 우리 그냥 한글로 나타내면 한국 사람들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걸 여러 과학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같이 알아볼 수 있게 공통된 화학식으로 물질에 표시해주고 반응물을 왼쪽, 생성물을 오른쪽에 나타내주고 거기에 개수 맞추고 상태까지 나타내면 그게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물의 분해 반응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물의 분해 반응에서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네들 화학식으로 써준 거지. 그리고 걔네들의 질량 보존 법칙, 입자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 같은 것도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그 물질의 상태까지 써주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은 다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교과서 외에 다른 반응식이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잘 구분한 다음에 개수 맞추고 상태까지 완료해주면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거야.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결국에는 반응물 생성물은 다 나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 개수 맞추는 과정이 솔직히 제일 문제가 되는 과정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친구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개수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 개수 맞추는 연습 같은 거 우리 교과서에 진짜 많이 화학 반응식이 많이 나와 있거든. 근데 그 화학 반응식에 개수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물 생성물만 써놓고 그거 개수 맞추는 연습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교과서에 화학 반응식이 진짜 많은데 음, 음.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식은 뭐 어제 했었고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에탄올의 화학 반응식 요런 거 요런 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것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 처음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물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에탄올이 연소시켰을 때 그냥 요거 보지 말고 요것만 딱 보고 에탄올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에탄올의 분자식 우리 알고 있는 거고 C2H5OH, 그리고 연소했을 때는 산소랑 만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고 여기에 개수 맞추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개수 맞추는 거에 뭐 A, B, C, D 놓고 막 이렇게 맞추는데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CO2 플러스 H2O 이렇게 나왔을 때 아마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거, 반응물에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걸 먼저 1이라고 둬. 개수를. 요건 확정이야. 1은 확정. 그런 다음에 요 두 가지 반응물에서 안 겹치는 거 있잖아. 안 겹치는 거. 지금 보면 O가 겹치잖아. 그래서 O는 빼고 나머지 C랑 H의 개수를 항상 맞춰주면 돼. 겹치지 않는 것부터. 왜 그러냐면 겹치는 것부터 맞춰주면 변수가 겹치는 게 생겨가지고 고려할 게 많아. 그래서 안 겹치는 C부터 개수를 고려를 해주면 왼쪽의 C는 2개야. 오른쪽의 C는 1개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써줄 수 있고, 그리고 H를 맞춰주면 H 왼쪽에 6개야. 근데 오른쪽에 H는 2개밖에 없어. 곱하기 3 해주면 6개가 되겠지.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만 이제 확정이 안 된 건데 그건 우리 맞춰주면 되지. 오른쪽에 산소의 개수가 1, 2, 3, 4, 4개 있고 여기에 3개 있어. 그러니까 산소의 개수가 7개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 왼쪽에는 여기 하나랑 여기 2개가 있어. 그러면 3 이렇게 써주면 6개, 7개 해가지고 7개의 산소의 개수를 맞춰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돼.
굳이 A, B, C, D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잡한 거 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안 겹치는 것부터 개수 맞춰준다. 요거 기억해서 좀 맞춰주면 오히려 A, B, C, D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연습을 좀 많이 해볼게.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 38페이지. 3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거야. 색침계열 확인하기 1번. MGHCL 반응하는 거. 요거 안 했었나? 요것도 뭐 연습을 뭐 일단 해보면 MG, HCl 그리고 MgCl2 그리고 H2 이런 거 있을 때 여기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걸 일단 1이라고 두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사실 요령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1이라고 두는 게 조금 더 편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걸 1이라고 두는 게 난 편한 것 같아. 아까 반응물에서 복잡한 걸 선택했다면 여기서는 생성물에 가장 복잡한 게 있네. 그래서 여기 1을 두고 그 다음에 MG의 개수를 일단 맞춰주면 MG 한 개, 여기 왼쪽에도 MG 한 개, 요거 맞고 그리고 CL 두 개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CL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H 오른쪽에 두 개 있는데 여기도 H 두 개. 그러면 완성. 이렇게 개수를 맞춰줄 수 있어. 가장 복잡한 걸 1이라고 둬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해. 가장 복잡한 걸 1이라고 안 두면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막 그 계산을 하는데 복잡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복잡한 걸 1이라고 두고 나머지 것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진짜 복잡해지는데 요런 것들 우리가 좀 개수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반응물이랑 생성물부터 구분을 해줘야지. 그래서 질산과 수산화 칼슘 이렇게 분자식을 다 줬네. 여기서는 걔네들이 반응하여 얘네 둘이 반응물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이미 다 답이 나와 있긴 한데 CaOH2 이게 반응물이라는 거니까 왼쪽에 쓰고 그리고 물과 질산칼륨이 생성됐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써주면 되지. H2O 그리고 CaNO3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 맞추기인데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걸 1이라고 두라고 했어. 난 이게 제일 복잡한 것 같아. 얘를 1이라고 둘게. 그러면 안 겹치는 것부터 지금 보면 H 겹치잖아. H 겹치고 O도 겹쳐. 근데 CA랑 N은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CA랑 N부터 먼저 개수 맞추기를 시작하면 돼. 개수 맞추기를. 그래서 왼쪽에 CA는 하나인데 오른쪽에 CA는 하나야. 그럼 맞나 보다. 이렇게 되겠네. 1 개수가 1이겠네 라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N 맞춰주라고 했지. CA가 1번 N이 2번 N 맞춰주면 왼쪽에 N은 한 개야. 근데 오른쪽에 N은 두 개네. 이거 분배 법칙 된 거야. 여기 N 두 개. 그래서 N이 두 개니까 이게 2를 곱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2 확정 1 확정 1 확정이야. 그럼 나머지 이 H2O의 개수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C랑 N은 다 확인했으니까 H랑 O를 확인하면 돼. 선생님은 H로 한번 개수를 맞춰볼게. 여기 왼쪽에 H 개수 2개. 여기 H 개수 2개. 여기 분배 법칙이야 얘도. 2개가 이렇게 된 거니까 H 개수 2개. 그러면 왼쪽에 H 개수는 4개가 나와. 근데 오른쪽에 H 개수 4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H가 여기밖에 없어. 물밖에 없는데 4개 맞춰주려면 2 이렇게 써주면 돼. O 개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돼. 지금 방금 선생님은 H 개수로 맞춰줬는데 O 개수로 맞춰도 똑같이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O 개수는 해봐 나중에. 이렇게 개수 맞추는 거. 이게 좀 어려우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A, B, C, D 개수 놓고 푸는 건데 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요거 추천할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 가장 복잡한 물질을 개수 1로 두고 그리고 그 반응물 중에서 혹은 생성물 중에서 겹치지 않는 것부터 숫자를 맞춰줘라. 개수를 맞춰줘라. 그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산화철과 일산화탄소 요거 우리 철에 철의 환원 반응이거든. 우리 통합과학 한 말미쯤에 배웠을 거야. 산화환원 할 때. 요것도 얘네 두 개가 반응해서 이게 반응물이라는 소리고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 그래서 얘는 왼쪽에 써주고
얘랑 얘는 왼쪽에 써주고 얘랑 얘는 오른쪽에 써주는 것가 되겠지. 얘는 왼쪽 반응물이니까 그리고 생성물이니까 FeCO2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아 선생님이 아까 깜빡하고 물질의 상태를 안 써줬어. 여러분들은 물질의 상태를 꼭 써줘. 선생님이 어제도 잠깐 말하긴 했는데 물질의 상태를 쓰라고 얘기를 하면 꼭 써줘야 돼. 뭐 그런 말이 없으면 안 써도 딱히 감점은 안 할게. 선생님이 그렇게 할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식을 맞춰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얘가 제일 복잡한 것 같아. 얘를 1이라고 둘게. 복잡한 걸 1이라고 두고 겹치지 않는 것부터 지금 보면 5가 겹치지? 5가 이렇게 겹친다고. 그러니까 5는 제일 나중에 하고 F랑 C의 개수부터 맞춰주면 돼. FE 개수부터 맞춰줄게. 요거 1은 확정이라고 했고 FE가 왼쪽에 2개 있어. 오른쪽에도 FE 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써주면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C 개수 맞춰줄게. C 개수 왼쪽에 하나 있어. 왼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도 C 개수가 하나 있어. 맞네. 맞네. 라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EC 구했으니까 이제 5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5개수 살펴보면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1개가 있어. 그러면 4개가 돼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 4개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5개수 맞춰주려면 2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해보니까 이 C 개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다른 게 필요해. 얘랑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A라고 두는 요 과정이 조금 필요해. C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A랑 A는 똑같은데 5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 5개수를 맞춰주면 여기 5개수가 3개 있고 여기에 5개수는 A개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5개수는 2A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A는 3 이렇게 맞춰줘야 돼. 잘못해서 요거 2라고 여기 만약에 5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4개니까 요게 2라고 해버리면 C개수가 안 맞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AA라고 둔 거야. 그래서 A는 3이 나오고 여기 3, 여기 3 이렇게 써주면 돼. 물질 상태 써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 어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도 좀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 개수 맞추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문제 풀 때 가장 당황할 때가 이래. 화학 반응식을 내가 다 세울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갑자기 개수가 이상하게 안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처럼 아까 전처럼 A 두고 풀면은 어느 정도 좀 풀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 그때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38페이지 거기 보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이거. 요거 화학 반응식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라고 했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반응물의 종류와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단계였지. 우리 화학 반응식 설계할 때 반응물, 생성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반응물, 생성물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있어. 지금 보면 여기 1이 생략된 거거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연소할 때 포도당과 산소는 1대 6 한 개 반응할 때 산소 분자가 6개가 필요해. 이런 비율을 알 수 있어. 개수를 통해서 개수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물질의 상태도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이 포도당과 산소구나.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구나. 여기 리퀴드니까 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6분자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6분자가 만나서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6분자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6분자와 물 6분자를 만드는구나. 요걸 알 수 있어. 비율. 그 비율을 1대 6대 6이라고.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상태들도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그 위 화학 반응식을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써봐라 라고 했거든. 그 내용을 여기 써주면 돼. 여기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반응물이 요거고 생성물이 요거라는 정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때 고체, 기체, 액체 그 액성 상태를 알 수 있어. 우리가 고체인지 기체인지 액체인지 뭐 수용액 상태인지. 그리고 아까 1대 6대 6대 6 얘기했었지. 그래서 1몰이 반응하면 한 개가 반응하면 6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걔는 우리 몰이랑 걔에다가 6.02 곱하기 12, 13승 곱하면 몰이잖아. 그러니까 한 개랑 6개 이렇게 나오면 1몰이랑 1몰이랑 6몰 나온다라고 똑같이 말해줄 수 있어. 비율이니까. 개수비는 몰수비다. 요거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다. 정보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요 포도당 1몰을 이용하면 CO2 6몰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해본 거야. 실험을 안 해봤어. 근데 화학 반응식만 보고 여기 1몰이 있으면 그 1몰이 다 반응하면 6몰이 생성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거든. 이렇게 예측하는 걸 우리가 양적 관계를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양적 관계, 양적인 관계, 양, 어마운트, 수량.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거 우리가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그거 이따가 해볼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정보, 그 물질의 개수비, 개수비를 알 수 있는데, 이거 개수비, 아까 그 C6H12, O6, 요게 산소랑 만나서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 보니까 요렇게 됐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됐었나? 상태. 이렇게 될 수 있고,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는 아까도 말했듯이 요 개수비, 개수가 아니라 개수비, 1대 6대 6인 걸 보고 6대 6인 걸 보고, 요거 포도당 한 분자당 산소 6분자가 반응을 하는데 6개의 분자가 반응하는데, 다른 말로 쓰면 6몰의 분자가 반응을 하는데, 포도당 1몰당 산소 6몰이 반응하는데 1몰에 6몰이 반응하는데, 그때 얼마나 생성이 되냐면 CO2가 6몰이 생성되고 물이 6몰이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몰수비는 개수비라고 나타내 줄 수 있어. 한 개가 6개랑 반응해서 6개랑 6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1몰은 6몰이랑 반응해서 6몰이랑 6몰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1몰은 만약에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야. 이건 고체라서 여기선 말을 못 하는데 22.4리터, 얘는 고체니까 안 되고, 요 포도당 1몰이 22.4리터 곱하기 6 만큼의 산소랑 반응을 하면 CO2가 얼마가 나오냐면 무조건 22.4리터 곱하기 6 요만큼의 부피가 나올 거야. 우리가 요건 계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계산했냐면, 야 6몰이 나온다며. 1몰에 22.4리터가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몰이라면 22.4리터 곱하기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부피비, 몰수비를 이용해서 얼마나 부피가 생성되고 소비가 되는지도 계산을 해낼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요 포도당이랑 물은 22.4리터를 안 해줬는데, 안 해준 이유는 당연히 얘네들은 액체랑 고체이기 때문에 22.4리터를 적용해 줄 수 없지. 그래서 안 해준 거야. 이렇게 계산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해서 페이지 3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 거기에 물의 합성 반응을 이용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이렇게 막 제시를 해뒀어. 일단 물 H2O가 생성되는 반응은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여, 여기 써져 있지.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여. 그래서 왼쪽에 써주면 되고, 얘네들을. 그리고 물이 아니라 수증기야. 수증기는 기체 상태지. H2O 기체, 얘도 기체. 요런 화학 반응식인데, 그때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당연히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때 상태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반응의 비율을 알 수 있어. H2 2개랑 산소 1개랑 만나서 2개의 수증기를 만든다. 요거 우리가 예측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2개랑 1개가 만나면 수증기 2개를 만든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고, 이걸 개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2개, 1개, 2개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는데, 근데 거기 39페이지에 있지. 반응 모형으로 이렇게 2개, 1개, 2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화학에서는 개가 아니라 몰을 쓴다고. 몰.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2개, 1개, 2개가 아니라 2몰, 1몰, 2몰, 2몰, 1몰, 2몰 이렇게 써주기로 했어. 이렇게 그 화학 반응식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몰수비다. 꼭 기억해도 몰수비. 몰비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근데 몰비도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몰비는 분자수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한 거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도 되잖아. 약분. 그러면 2대 1대 2. 그러니까 몰수비랑 개수비랑 똑같은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요거 있잖아. 요거. 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내는 건 요 2대 1대 2는 개수비야. 2개랑 1개랑 만나면 2개가 된다라는 개수비가 되고, 그리고 2몰이랑 1몰이랑 만나서 2몰을 생성한다. 몰수비도 돼. 몰수비도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기체의 부피비도 돼. 왜냐하면 몰수에다가 22.4리터 곱하면 부피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2.4리터 약분되면 또 2대 1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기체 부피비도 된다라는 거. 기체 부피비도 된다라는 거. 여기 아까 말했듯이 2몰 있을 때 22.4리터 곱해주고 1몰 있을 때 22.4리터 곱해주고 2몰 있을 때 22.4리터 곱해주니까 요거 약분되면 결국엔 2대 1대 2만 남는 거잖아. 부피비도 2대 1대 2다. 근데 다만 질량비가 조금 다르지. 질량비. 요것만 좀 주의해서 기억해두자. 질량비. 여기 2몰이라는 거 알았어. 2대 1대 2라는 거 알았는데 그 2몰에 들어있는 질량이 물질마다 다르잖아. 수소의 몰 질량이랑 산소의 몰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의 몰 질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몰 질량, 수소 분자의 몰 질량은 2g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4g이 될 거고 2에다가 2g/몰 곱해준 거야. 2몰에다가 2g/몰 곱해주면 4g이 되잖아. 4g이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O2가 32g/몰이니까 몰 질량이 그러면 얘가 1몰 있대 1몰 그러면 당연히 32g이 될 거야. 32g. 그리고 H2O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로 알려져 있지 18g/몰. 요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2몰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6g이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계산해주면 1대 8대 9로 이렇게 비율이 다른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그 개수비, 그 개수 있잖아. 개수 2대 1대 2. 그 개수비는 개수비도 되고 그 입자들의 개수비도 되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비도 되고 그리고 그 입자들의 몰수비도 되는데 질량비는 아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요 질량비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뭔가 지루해졌는데 살짝. 요거 방금 말했듯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랑 다 똑같았어. 요 개수가 나타내는 게 몰수도 나타냈었고 그 분자의 개수도 나타냈었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 기체일 때 부피일 때 기체일 때 부피비도 요 개수비랑 똑같았었어. 근데 다른 거 하나 질량비만 달랐지. 물 같은 경우 다 2대 1대 2였잖아. 2대 1대 2였잖아. 그 개수비 또 2대 1대 2였고 개수비도 2대 1대 2였고 몰수비도 2대 1대 2였고 그 만약에 다 기체였다면 부피비도 2대 1대 2였는데 질량비만 1대 8대 9였지. 그래서 요거 질량비만 달라진다. 그거 기억해두자.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 질량비를 여러분들이 계산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계산하는 거 요 몰에다가 몰질량 곱하는 거니까 뭐 딱히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 했던 것들. 음. 그래서 요거 아까 했던 거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 그때 개수비 2대 1대 2대 2를 보고 2개랑 1개랑 반응해서 2개랑 1개가 나오고 그리고 2몰이랑 1몰이랑 반응해서 2몰이랑 1몰이 생성된다. 요거 다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기체였다면 지금 다 솔리드라서 얘 하나만 기체라서 얘기를 못 해주는데 다 이제 만약 기체였다면 그 기체의 부피비도 2대 1대 2대 1이 됐을 거야. 다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2대 1대 2인데 다 기체야, 기체. 기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몰수비는 부피 비와 같다. 몰수비는 부피 비와 같다. 그거 기억해두자. 요거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왜 아보가드로 법칙인지 알지? 온도 압력 같을 때 그때 그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는 똑같다라고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39페이지까지 다 했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네 지금까지. 마이크래, 그 스피커를 안 켜고 있었네. 나 혼자 열심히 떠들었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파트는 거기 40페이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야. 우리 아까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그 몰수 뭐였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고 그리고 부피비와 같고 개수비와 같다. 질량비하고만 다르다. 이런 거 얘기했었어. 그러면 그 화학 반응식이 여기 개수를 보고 요 개수를 보고 우리가 과연 생성물이 얼마나 들어갔을 때, 반응물이 얼마나 들어갔을 때 생성물이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요 1대 3대 2라고 했잖아. 되게 간단한데 1대 3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1만큼 넣어줬고 얘 3만큼 넣어줬대. 그러면 얘는 2몰만큼 나온다라고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를 그람으로 바꿔볼게. 1몰을 넣어줬고 3몰을 넣어줬을 때 2몰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N2 1몰 있으면 요거 N은 우리 원자량이 14거든. 두 개 있으니까 28g이야. 그래서 질소를 28g 넣어줬을 때 그러면 수소가 만약에 6g만큼 있다면 1몰 있을 때 수소는 2g이잖아. 그래서 3몰 있으면 6g이고 그래서 28g 있고 6g이 있다면 NH3는 요 NH3의 분자량이 17이니까 2몰 있다면 34g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질소 28g이랑 수소 6g이 있으면 암모니아는 무조건 34g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 요게 양적 관계야. 요게 양적 관계.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줄 알면 돼. 우리 이거 많이 계산했잖아. 질소가 1몰 있을 때 몇 g이야? 요거 물어보는 거. 몰 질량을 곱해준다라고 하면 됐었지. H2가 3몰 있을 때 몇 g 있어? 요거 거기 곱하기 몰 질량 해주면 됐잖아. 2g/몰. 그래서 6g 나오는 거. 요거 우리 전 단원에서 엄청 계산했잖아. 요거 하기 위해서 전 단원에서 막 열심히 계산했던 거야. 그런 거 계산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양적 관계. 요 문제는 조금 나중에 풀어볼게. 그 페이지 40페이지에 요 문제는 나중에 풀어볼 거고 요 문제 말고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41페이지에 있는 연습해보기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 이미 답이 다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해보고. 뭐지? 잠깐만.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 우리 양적 관계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영도시 1기압에서 수소기체 4.48리터래. 영도시 1기압 요거 이제 흥분해야 돼. 22.4리터 요거 쓰면 되겠구나. 기체 조건 있으면. 그러면 수소는 4.48리터니까 몇 몰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리터를 몰로 바꾸는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이 결과물이 몰이면 나누기 해주라고. 나누기 22.4리터. 정확히는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22.4 나누기 4.48이니까 5분의 1이 나올 거야 아마.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몰에 H2가 있다라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식부터 세워야 돼. 이제 그 흥분해서 수소기체 몰수부터 얘기를 했는데 수소기체 H2와 요 산소기체 O2가 반응을 하면 수증기 H2O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주면 돼. 개수 2개, 2개.
맞춰주고 상태까지 가스, 가스, 가스. 다 가스니까 다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다. 0도C 1기압 22.4리터 안에는 1몰이 있다. 요거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수소가 아까 여기 우리 구했어. 5분의 1몰 0.2몰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요 수소가 다 반응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2몰을 다 쓴 거야. 그래가지고 0몰이 된 거야. 모두 반응했다라고 썼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수소가 0.2몰 반응했대. 수소가 2몰당 산소는 1몰이 반응하지. 그러면 0.2몰이 반응하면 0.1몰이 산소가 반응을 했을 거야. 모두 반응한 그 산소의 양이 0.1몰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소비가 돼서 마이너스라고 써졌고 그럼 생성되는 물 H2 요 수증기 있잖아. 2대 1대 2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2대 1대 0.2대 0.1은 0.2몰이 되겠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야. 처음에 0몰이었는데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계산해주면 0.2몰의 수증기가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반응한 산소 기체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써주면 되겠네. 0.1몰. 그래서 산소 기체는 0.1몰이 반응했다. 모두 처음에 이제 산소가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충분한 양이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충분한 양이 0.1몰이었던 거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건 어떻게 계산한 건지 다시 정리를 하면 요 화학 반응식을 일단 세워서 개수를 확인을 하고 그 개수에 따라서 몇 몰이 소비가 되는지 2대 1대 2니까 0.2, 0.1, 0.2 이렇게 생성되고 소비될 거다라는 걸 계산해 줄 수 있어. 그걸 보고 우리가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게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야. 여러분들 연습해보기 41페이지 연습해보기 거기 맨 위에 거 한번 해봤어. 지금 여기 기체가 나왔을 때 그 부피를 알면 반응물의 부피를 알면 생성물의 부피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0.2몰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22.4리터 곱해주면 22.4리터 곱해주면 아까 22.4리터 곱해주면 수증기가 얼마나 몇 부피만큼 생성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주르르륵 나갔는데 41페이지 거기 위에까지 해봤어. 부피 해봤고 이번에 부피 나왔으면 당연히 질량도 해봐야겠지. 질량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 그래서 요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등교 수업 때 많이 못 봤어. 그래서 저번에 막 주기율표도 시험 본다고 했었는데 못 봤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등교 수업 했을 때는 주기율표 쪽지 시험 볼게. 우리 아직 안 봤잖아. 주기율표 쪽지 시험 볼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그람이랑 리터랑 개를 뭘로 바꾸는 연습했잖아. 그거 선생님이 다양한 문제 가져온다고 했어. 그 문제를 뭐 시험 뭐 수행평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쪽지 시험 형태로 그냥 부담 없이 풀 수 있게 한번 다음 시간에 가져와 볼게. 그것도 이제 잘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세특에다가 적을게. 수행평가는 아닌데 세특에다 적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얘기해 준 거고.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 쪽지 시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주기율표 간단한 테스트 그리고 아까 그 그람 리터 몰로 구하는 거, 몰 나왔을 때 그람 리터 구하는 거, 그거 간단한 뭐 테스트, 그런 거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요 양적 관계 나머지 다 진도를 나가볼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뭐 50일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구나. 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너무 주저리 오늘 나가긴 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그거 하나였어.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이고. 오늘 첫 번째로 배운 거, 오늘이랑 어제 첫 번째로 배운 건 이거였어. 첫 번째. 화학 반응식. 그래서 물 같은 경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맞춰줘라. 그리고 다 기체라고 가정을 할게. 이렇게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요건 어렵지 않지. 요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막 얘기한 거였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요번 시간에는 물론 당연히 이건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기초 단계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랑 산소랑
수증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얘네들은 반응한 양이지 생성하는지 그 비율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 개수비가 2대 1대 2라는 거 알잖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개수비가 뭘 의미하냐면 두 개랑 한 개랑 만나서 두 개가 만들어진다. 개수비. 개수비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두 개랑 한 개가 만나서 두 개가 생성된다. 이건 당연히 아는 거지. 요 두 개랑 한 개가 만나서 두 개가 만들어진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몰수비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어. 두 개 한 개 두 개가 반응하면 두 개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반응하면 두 개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에는 2대 1대 2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몰수비까지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다 기체고 그리고 0도씨 일기압 조건이 있다면 그 2몰 안에는 2 곱하기 22.4리터가 있잖아. 1몰 안에는 22.4리터가 있고 2몰 안에는 2 곱하기 22.4리터가 있으니까 요것도 약분되면 결국에 2대 1대 2가 나와. 뭐가? 부피비가. 그래서 요 조건 우리 이용해서 양적 관계를 구하는데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지. 수소 같은 경우 0.5몰이 소비가 됐다고 아까 계산했었어. 0.5몰이 소비가 됐대. 마이너스 0.5몰. 소비가 됐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쓸게. 그러면 산소도 0.1몰이니까 얘가 2배니까 요거의 2분의 1만큼이 소비가 됐겠지. 0.25몰이 소비가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2대 1대 2니까 생성된 수증기의 양은 0.5몰이 생성됐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우리 몰수비라고 했잖아. 요 2대 1대 2가 그러니까 0.5몰이 소비가 됐다면 그러면 그 개수비에 맞춰서 소비가 됐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22.4리터를 곱해주면 수소는 11.2리터가 소비가 됐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11.2에 2 나눈 거 뭐 5.6? 5.6리터가 소비가 됐는데 그렇게 반응을 해서 생성된 H2O의 부피를 11.2리터로 우리 실험을 안 해보고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게 양적 관계라고 했어. 그래서 부피비를 계산해낼 수 있다. 어떤 걸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요거 이번 시간에 한 거야. 요번 시간에 한 거 요거 딱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거야. 요거. 요거 계산할 줄 알면 되고 그리고 부피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 몰수비를 이용해서 요거를 질량비 몇 질량이 반응해서 몇 질량이 과연 나올까 그 질량 계산까지 하는 거 요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야. 그래서 주저리 얘기를 해봤어. 예, 선생님이 시켜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혼자 말하면서 시키는 그 뭐 지도 시키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단계를 살짝 넘어간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선생님이 계속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줄게. 미안해. 어쨌든 오늘 화학 반응식 요번 중간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 단원 몰과 화학식량 몰 계산할 줄 아냐 그거랑 그 몰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화학 반응식을 세워서 그때 몇 몰 몇 몰 몇 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요거가 제일 중요해. 요번 시험 범위에서 3단원 4단원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요 파트는 정말 많이 연습해서 좀 많이 숙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남는 시간 살짝 요약해봤어. 뭐 더 질문 있니? 우리 좀 일찍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다들 출석 체크했어? 응. 야, 왜 다 8번만 대답해? 다른 반 친구들 다 깨있지? 얘들아. 고마워. 아이고. 요 파트가 진짜 어려워. 선생님이 천천히 사실 진도를 엄청 천천히 나가고 있긴 한데 천천히 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왔으면 좋겠어. 뭐 뒤에 대단한 마무리 문제 미리 풀어도 좋고 뭐 선생님이 몇 문제 찍어서 풀 거긴 한데 이따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와도 좋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교과서가 좀 부족해.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기초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꼭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요 25문제 정도 내. 선생님은 객관식 20문제 선언술형 4, 5문제 이렇게 내는데 그 25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한 모의고사 수준? 그 정도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모의고사 수준 난이도 문제 한 두세 개 정도 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로 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평균이 되게 낮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번에 요 화학 이 1학기 범위 애들 다 막 쌓일 동안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기회야. 진짜 기회. 점수 차이가 공부 한 애랑 안 한 애랑 확 날 거야. 조금만 연습을 많이 해줘라. 문제 많이 풀어보고. 잔소리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게. 그래서 다들 나가봐도 좋아. 출석 체크 다 했으면 오늘 수고 많았어. 나머지 수업도 화이팅하고. 질문.